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강아지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디스크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강아지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죠. 제가 실제로 이제 진료보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강아지와 고양이 디스크 질병의 비율이 거의 한 98대 2 정도. 강아지가 98이면 고양이는 2 정도로 거의 강아지에 약간 편중되어 있는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디스크라는 게 뭐냐? 사실 디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병은 아니죠. 디스크는 본래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완충제를 보통 디스크라고 합니다. 정확한 질병명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디스크 탈출증이죠. 그래서 IVDD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질병인데, 이 척추와 척추 사이를 이제 완충작용하고 있는 디스크 물질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터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척수에다가 충격만 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질병은 타입에 따라서 3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타입 1은 이제 익스트루전 타입이라고 해서 터진 타입이고요. 두 번째로 프로트루전 타입은 돌출만 된 타입. 그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이제 1번과 2번과는 다른 충격만 줬다가 다시 돌아간, 디스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타입인데, MRI 찍어보면은 척수에 약간 멍든 것 같은 그런 이제 잔상은 남아있지만 디스크는 튀어나와 있지 않은 그런 타입이 타입 3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 탈출증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생기는 증상은 그럼 뭘까? 강아지가 이렇게 경추에도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고 허리에도 디스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흉추, 이 가슴뼈 쪽에는 이 척추 아래쪽에 잡아주는 인대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디스크가 보통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주로 이제 경추와 허리 쪽에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스크가 발생을 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첫 번째는 당연히 통증이겠죠. 경추 디스크면 목을 만질 때 아파할 거고, 허리 디스크면 허리를 만질 때 아파할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은 파레시스라고 하는 부전마비입니다. 어딘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뻣뻣해지고 걷긴 걷는데 어딘가 조금 약간 엉성하다, 그런 걸음걸이를 보이고, 세 번째로는 파랄라이시스라고 해서 완전 마비입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굳어서 다리가 뻣뻣해져서 끌고 다니는, 앞다리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뒷다리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파랄라이시스, 완전 마비. 네 번째로는 방광무력증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가 있을 때, 경추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방광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제대로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소변을 계속 흘릴 수도 있고 소변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보고 그냥 계속 마비된 상태로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통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센 통증을 가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에 따라서 디스크를 보통 단계를 나눕니다. 디스크에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상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진단하려면 어쨌든 MRI를 찍어봐야 되니까, MRI 찍기 전에 저희 수의사 선생님들은 증상을 보고 이 친구의 어느 정도 심각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를 이제 어떻게 진단하느냐? 진단은 간단합니다. MRI를 찍어보면 돼요. 근데 그 MRI를 찍기 전까지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뭐 어떻게 진단하느냐? 첫 번째, 신경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얘가 어디를 만질 때 아파하고 여러 가지 신경계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가 제일 의심이 되는지를 토대로 그 부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MRI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계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자체에 이상이 없는지, 뼈에 변성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MRI를 찍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MRI 찍으면 다 나와요. 신경계 평가를 하고 엑스레이 찍고 해도 MRI 찍으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MRI를 찍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MRI를 찍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가 정말 디스크가 의심이 될 때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3개, 요추 7개입니다. 그러면 뼈가 총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27개죠. 27개 중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어느 부위에 어디 디스크가 터졌는지를 알려면 찍어봐야 되겠죠. MRI 찍는 목적은 어느 부위에 어떤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디스크의 타입이 어떤 거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디스크 타입은 첫 번째 터진 타입, 두 번째 누르고 있는 타입, 세 번째 눌렀다가 다시 돌아간 타입,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 타입 중에서 어느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입을 알아보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률입니다. 압박률, 척수를 디스크가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임상 증상과 압박률이 정비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에 압박률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스크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디스크 치료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먹는 약, 두 번째, 재활치료, 세 번째, 수술입니다. 이 세 가지로 치료를 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이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을 권하느냐? 자, 수술을 권하는 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임상 증상이 심할 때입니다. 임상 증상이 심하다라는 거는 제일 낮은 단계가 통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파레시스, 세 번째가 파랄라이시스인데 완전 마비죠. 완전 마비 이후부터는 수술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타입입니다. 타입 중에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익스트루전, 터진 타입이면 일단은 강하게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트루전 타입에서도 압박률이 높다라고 하면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압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압박률이 보통 40%,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임상 증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압박률과 임상 증상이 정비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압박률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면 압박률이 높을수록 타입이 터진 타입일수록 그리고 임상 증상이 심할수록 수술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약물과 재활치료가 있다고 했죠. 그 재활치료에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전기침 치료, 레이저 재활치료, 그 다음에 도수치료, 그 다음에 냉각치료 등등이 있는데 이 재활치료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에 정말 많이 오는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보다는 강아지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질병이고 저희 병원에도 초진으로만 하루에 한 두세 케이스, 초진과 재진을 합치면 10케이스 이상이 늘 디스크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디스크라는 질병이 많고 보호자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은 영상일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아지 디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